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리포트 임지연입니다. 대한사회복지의 조사에 따르면은요, 미혼모 중에 40%가 이 10대로 미혼모의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낙태시킬 돈이 없어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80%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를 고려하거나 또 실제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여성들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죠. 네. 10월 10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글쎄요? 네. 어떤 날인가요? 모르세요? 글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랍니다. 그렇군요. 예. 임산부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렇군요. 저도 몰랐는데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저 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 그 임산부들이 자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들이 출산 기피가 OECD 나라 중에서 지금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최하위인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아마 정부 또 민관 합동을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매우 잘된 일이고요. 또 하나 정보 드릴 것 같으면은 보건소에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상 낳는 아기에 대해서는 네. 지원금을 대줍니다. 예, 그건 알아요. 아시죠? 예, 예. 지원금 대주고 또 의료 서비스도 많이 이렇게 보조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임산부들을 좀 받들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작은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분당에 있는 미스킨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모시고 빈국마마와 작은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소년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작은 근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제 주변에 봐도 이 작은 근종을 수술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작은 근종이 어떤 것이고, 또 여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작은 근종은 쉽게 말씀드려서 작은 근육에 생기는 살옥으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러니까 사마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있어서 3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종양이고요. 암과는 거의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자궁하면 즉 자궁 말씀하셨는데 자궁이 역할이 아마 이 한의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제 양의에서 생각한 아기 낳는 거하고 또 한의에서 보는 자궁 조금 틀리죠. 예, 한방에서 생각하는 자궁은 심장을 이제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서 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궁 난소계통을 자동차 냉각수,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 엔진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의에서는 조금 틀리군요. 사실은 이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배 안에 물혹이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살옥이라고. 살혹 같은 게 사실 이제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TV에서 이제 양의 쪽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한방 쪽에서도 많이 잘 고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네, 한의학적인 모든 서적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인은 기운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을 못 시켜서 어혈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종양이 생기고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것이 훨씬 더 악화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한응혈어라 그래서 아랫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찬 데다가 어혈이 겹쳐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신양어, 간신음호라 그래서 이 소화계통이 약하고 조혈계통이 약하고 여기다 자궁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고요. 스베라주라 그래서 아랫배 자궁 쪽에 열이 생기고 충혈이 되고 부어가지고 생긴 그 타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체혈혹, 간헐혈혹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이 심하게 상해가지고 어혈이 생겨가지고 요새 말하는 그 활성산소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포가 막 부서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혈액세포가 부서져서 어혈이 생긴다. 이런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이 작은 근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자궁근종 세포의 그 숫자가 더 늘어나고 크기도 빨리 크고 하열 같은 증상도 훨씬 악화된다는 임상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여성들이 이 순환이 예, 덜 돼서 사람돼서. 아마 무록 아니 그 사록이 예. 생긴다 이렇게 예. 쉽게 하면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웬만하게 아파가지고는 병원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근종이라는 것이 증상이라는 게 저 주변에도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어렵게 찾았는데 작은 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증상이 이게 작은 근종이다 이렇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자궁근종 환자의 75%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이 자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월경불순이나 생리통이나 과다월경 이런 증상이 나와 있지만 제가 5, 6천 명의 자궁근종 환자를 봤을 때는 피로와 짜증 이게 제일 흔하게 나타났고요. 실제로 그런 뭐 하혈하는 요통, 변폐 이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고 짜증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 없지만은 감정적으로 피로와 짜증이 네. 많이 생긴다. 그럼 과연 이제 그 한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없는 이 무록을 사록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단해 내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진맥만으로는 이제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지만 크기와 위치, 예후 같은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보통 이제 초음파나 CT, MRI 찍어 오셔서 자궁근종의 크기, 위치, 또 예후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과거의 병력과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맥진을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오장육부 이상을 잘 파악을 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네. 빈혈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빈혈 수치가 13 정도 돼야 좋은데 2.0이나 3.0 돼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아까도 제 친구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도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이게 자궁근종이라는 그런 결과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 심해도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빈혈이 온다는 그런. 그렇죠. 밑 빠진 독이 돼서 네. 출혈이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피를 한 방울도 흘릴 일이 없지만 네.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50에서 150cc 출혈이 있는데 근종 있는 경우에 출혈이 심하게 되면 뭐 1000cc까지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평소에 내가 생리량이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생리량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근종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종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궁근종 하면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자궁근종을 치료하시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 방법은 이제 자궁근종을 발견하면 6개월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크는지 안 크는지 검사만 하는 게 표준 치료 방법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고주파용 예술이 이제 많이 보급돼서 유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한방적으로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1단계는 보통 이제 몸이 많이 사약해지고 증상이 상당히 악화돼서 오시기 때문에 체력 보강과 치료약을 같이 쓰는 그런 이제 1단계가 3, 4개월 정도 되고요. 2단계의 경우에는 그 체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근종이 이제 안정이 됐을 경우에 본격적으로 파워제라 그래서 깨트릴 파자, 어혈어자, 자궁근종 세포를 깨트리고 녹여서 줄여주는 그런 약을 3, 4개월 정도 씁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으로 줄어들어서 근종의 핵만 남았을 때는 이제 알약을 써서 근종을 유지시켜주는 더 이상 자르지 못해 유지시켜주는 그런 유지법을 씁니다. 그다음 이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그 한약으로 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침요법은 귀에다 침을 붙여서 삼살이 있다 띄게 되는데 정신적 안정이나 생리통, 자궁기능 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자궁근종 있는 분들이 배가 차서 오는 한응 혈압 타입이 굉장히 많은데요. 뱃속을 강제로 저주파로 운동을 시켜주고 그다음 초음파로 뱃속 깊숙이 따뜻하게 해준 물리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
한약 치료의 경우에는 그 피와 그 기운을 보강시키는 당기, 황기 이런 약을 많이 쓰고요. 거기에다가 파워제라고 해서 근종을 이제 부시고 녹여내는 반지령, 귀전호, 도인, 삼릉봉치 이런 약을 많이 씁니다. 이 한방 치료가 이제 어떤 치료 기전에 의해서 되는지는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을 종합하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잘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험에 의하면 이제 자궁근종 세포를 한약에 자궁근종 세포를 정상 세포를 훨씬 많이 빠르게 자라게 함으로써 자궁근종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 세포의 성장을 돕는 MAP 키나제라는 효소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자궁근종 세포를 못 자라게 하고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근종 세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여성 인체 내에서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세포 사망설, 자연 사망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약을 복용시켰더니 또는 한약을 먹었더니 자궁근종 세포의 그 자연 사망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자궁근종 세포가 줄어든다 이런 게 있고요. 자궁근종 환자는 피가 끈끈하고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약을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정상 자궁근육 세포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자궁근종 세포가 성장을 멈추거나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동맥 색전술이 얼마 전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한약을 같이 병행했을 때 자궁동맥 색전술만 했을 때보다 22.7% 자궁근종 세포를 더 많이 줄여줬다. 그리고 그 합병증인 뭐 질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폐경 같은 부작용도 훨씬 줄여줬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고주파 융해술을 한 경우에도 한약을 쓰면은 고주파 융해술을 하고 나서 녹아 나오는 그 자궁근종 세포의 몸의 배출도 훨씬 도와주고 정상 세포의 발육도 도와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양방과 치료 방법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네요. 예, 제가 이제 쭉 아주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겠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체적인 체력 보강을 통해서 아마 그게 생기는 그 원인을 점차 제거해가지고 네. 그걸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작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아마 이제 더 굳건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특별히 이 양방에 비해서 양방은 수술 쪽이 이제 많은데요. 양방에 비해서 특별히 더 이 한의학적으로 고치시는 것이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양방적으로는 이제 자궁근종을 뱃속에 있는 자궁의 혹만 생각하고 그것을 잘라낸다 또는 못 자라게 한다 이런 치료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오장육부와의 관계를 같이 종합적으로 치료해서 전신 증상을 치료하는 게 많습니다. 자궁근종 환자들은 그 몸의 기운과 피가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주부로서 가정생활을 못한다든지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기운과 피를 같이 보강시켜주면서 기타 한 40여 가지 전신 증상을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가정이나 사회에서 훨씬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궁근종의 합병증으로 인한 그 빈혈 증상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도 직접 증상을 잘 치료해주고요. 자궁근종 세포가 번식하거나 근종 조직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치료도 훌륭하게 잘 해냅니다. 그래서 자궁근종의 그 합병 증상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이 빈혈이 심해지게 되면은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숨이 차거나 누구는 이제 백화점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쇼핑을 뺑뺑 돌아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제 1층만 왔다 갔다 해도 숨이 차고 힘들면 이게 자궁근종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누렇게 뜨고 면색 유향이라고 그러죠. 안색이 안 좋고 기미가 끼고 칙칙한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자궁근종을 많이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에 자궁에서 이제 부어있고 출혈이 되고 그러니까 성생활을 기피한다는 분이 100%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손톱이 얇아지거나 잘 부러지는 분도 자궁근종 의심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어지럽고 올경이 뭐 한 5일에서 7일이면 딱 끝나야 되는데 15일 내지 또 한 달 내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자궁근종이 있지 않나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한방 치료하다가 사실은 혹이 더 커져가지고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자궁근종에 관해서 이제 그 세포나 동물 실험이 아니고 사람에다가 임상 실험한 논문이 한 40여 편 나와 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그 세포나 동물 실험보다 이제 인체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을 더 가치를 쳐주는데요. 실험 논문에 의하면 뭐 사이즈를 제한하고 임상 논문을 썼겠지만 120케이스까지 했을 때 95% 이상 못 자라게 한다. 이걸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논문이 많이 있고요. 제가 5,000명 이상을 해봐도 최소한 자라지 않게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은 자라지만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혹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큰 살혹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같이도 하는 건가요? 네,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부분 수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고주파 용해술 같은 거 색전술을 하신 다음에 한약 치료하면은 이따 치료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수술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수술을 해도 그 근종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방과 같이 이렇게 좀 치료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부분 수술 같은 거 한 다음에 고주파 용해술 한 다음에 재발한 경우에도 한방 치료로 없앤 사례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내원한 환자 중에서 치료 사례를 좀 저희가 들으면은 더 이해가 깊을 것 같아요. 자, 치료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치료 사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한방 치료로 어떤 경우에 또 이제 독보적으로 환자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미혼 여성이나 이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 고주파 용해술 부분 수술을 할 경우에 내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경우에도 한방 치료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하고 자궁근종 사이에 정상 자궁살을 많이 발육을 시켜가지고 임신 출산을 이제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자궁근종 때문에 이 혹도 자라고 아기도 크니까 배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이제 아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무게와 압력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출혈이 되고 이런 경우에도 한약을 써서 무사히 출산시킨 게 지금까지 한 35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00%지만 꼭 100% 장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가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해도 자궁근종이 그 호르몬 때문에 자꾸 큰다면서요, 아기랑 같이.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장기간 과다 출혈돼서 빈혈이 아까 2.0이나 3.0이라 그랬는데 체력이 몹시 쇠약해진 경우에 그냥 뭐 자궁을 드러내서 뭐 출혈의 원인을 없애는 그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겠지만, 한방 치료는 인체의 기운과 피를 보강을 시켜주고 밑 빠진 독을 막는다는 비유처럼 출혈이 되는 부분에 이제 새살이 나고 또 지혈을 시킴으로써 더 이상 출혈의 원인을 막아주고요. 자궁근종 세포를 못 자라게 한 다음에 또 줄여주는 그런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분 수술이나 이제 고주파 용해술 한 다음에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발했을 때도 한방 치료하게 되면은 일찍만 오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체력 보강도 하고 줄여주고 유지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치료 기간이 수술하면 이제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체력 보강하려면 그것도 몇 개월 걸릴 것 같고, 과연 몇 개월을 해서 그 평가가 를 할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일단 치료 기간 그런 그렇죠. 것도 치료 사례를 보면은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치료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치료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제 이 상황에 당한 여성에 있어서는 자기 운명이 이제 걸려 있겠죠. 보시면은 이제 미혼 여성인데, 혹이 이 사진에만 해도 3.8cm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1.9cm짜리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색 부분인가요? 네. 이 자궁근종은 피가 많이 차 있고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여기가 방광인데요. 소변이 액체인 경우나 피가 차 있는 경우와 같이 좀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자궁이 이제 4cm이기 때문에 3.8cm면 자궁의 거의 다가 혹으로 밖에 있는 상태로 자궁의 목에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 치료를 통해서 3.8cm가 1.83으로 반으로 줄었죠. 지름이
반으로 줄면은 부피는 8분의 1로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없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1.8이 0.91로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부인과에서 찍어서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어떻게 자궁 수술하냐 해서 50대 이후에 자궁 건종이 10cm가 넘어도 한방 치료 웬만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7cm, 4cm 이렇게 돼서 또 11cm고요. 정상 조직이라고 그래봤자 여기 조금만 있습니다. 네, 이걸 한약을 쓰므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두께가 2.8cm고 여기 1.8cm에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이제 최근에까지도 확인을 해서 완치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여성이 이제 자궁 건종이 있어서 부분 수술해서 재발하면 정말 놀랄 일이죠. 네. 2005년 1월 10일 날 자궁전 4개 부분 수술했는데 2006년도 2월 11일 날 무려 거의 뭐 한 60일 만에 자궁 건종이 4개가 재발했습니다. 1.2cm, 1.3cm, 1.4cm. 그래서 한방 치료를 2달을 해가지고 싹 없어진 것을 이 방사선과에서 깨끗하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 뒤로도 5개월, 그러니까 총 7개월 뒤에도 자궁 건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방사선과에서 9월 16일 날 최근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환자에 있어서는 진짜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세 미혼 여성의 경우에 홍기가 꽉 찼는데 4.5cm 자궁 건종 부분 수술 받았는데 2년 뒤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재발한 크기는 1.8 곱하기 1.3cm, 거의 2cm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한약을 써서 이 건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방사선과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거의 디스어피어라고 써줬더군요. 네. 지금 이제 소견서가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40세 결혼을 이제 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인데 자궁 건종이 이 자궁 전체에서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cm짜리 있고 1.5cm 자궁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방 치료 후에 50% 이상 줄어들다는 것을 방사선과 소견서로 다 확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13년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겼는데 검사를 처음 받았더니 자궁 전체에서 거의 75% 이상이 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궁목에 3.5cm, 자궁이 이제 지름이 4cm인데 3.5cm짜리가 있고, 이 자궁 저부 쪽에 3cm짜리가 또 있었습니다. 한방 치료로 자궁 저부 쪽에 건 완전히 없어졌고, 이 자궁 내막이 잘 보이고요. 여기 요 1cm 틈 사이에 아기가 착상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 쪽에 2.3, 1.8로 이제 축소가 된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40대 여성인데 자궁 건종이 처음에 2cm짜리가 있었는데 2달 후에 3.9cm가 됐고 또 4개월 뒤에 6.2cm가 됐습니다. 처음에 6.2 곱하기 5.7cm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한약을 6개월 치료하고서 2.5cm로 줄어들어서 부피로 치면은 93%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죠. 이 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9cm 이상의 큰 자궁 건종이 있고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 부피 때문에 배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압력으로 출혈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포기해서 온 환자인데요. 임신 14주였죠. 한약을 써서 뱃살을 늘려주고 배에 힘을 주고 출혈을 멈추게 하고 진통을 시켜서 7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시켜서 무사히 출산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49세인데 미혼 여성입니다. 이 부분 수술을 했는데 5cm짜리 했는데 또 재발해가지고 5.5 곱하기 4.4cm가 생겼는데 한약을 써서 1몇 cm짜리 이렇게 줄여주고 정상 조절 이렇게 많이 돼서 완치를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 자궁 근종, 예. 미혼 여성, 기혼 네. 여성 뭐 다 봤는데 상당히 그 자궁 건종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예, 다양하나요? 다양하죠. 연령층이. 예. 그래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집에서 예. 이 자궁 근종하고 자유로워지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집안의 공기가 자궁 건종의 원인이 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네. 없었는데요. 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시면은 푸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혹을 더 악화시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채소, 무농약,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카페인, 콜레스테롤, 알코올 이런 것을 많이 드신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몸 안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현저하게 높이 분비된다. 이런 임상 논문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찍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버티실 경우에는 자궁근종하고 유방암을 악화시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웃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자궁근종이 자라지 못하고 숫자가 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월경 중에 몸을 차게 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경 중에 과로해서 하혈을 심하게 해서 전화 오는 경우는 하루에 한 건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아유, 무사하겠어요. 웃으세요. 100번 이상 웃겠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다 또 옳은 말씀이시고, 네. 그런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네, 자궁근종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나서 불안하게 6개월마다 검사만 받지 마시고, 발견 즉시 한방치료를 받아서 자궁근종 성장을 억제하시고, 생활을 충분하게 개선을 해서 또한 자궁근종이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주신 우리 분당 미스킨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이요.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아, 그래야 되겠어요. 네, 이 자궁근종이 참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골치 아픈 질환이거든요. 아, 예. 이번에 보니까 여성들이 네. 아기 낳는 것도 힘들고 네. 또 가정일 해야지. 그럼요. 요즘엔 또 바깥 일까지 그렇죠. 하는데다가 또 이 자궁근종 얘기 들으니까 네. 굉장히 좀 어여삐역해서 더 네. 잘해줘야 되겠어요. 부인을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신명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 메디컬 리포터에서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자궁근종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내셨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추석 명절 보내시느라고 또 휴일증도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하루하루 좀 마음 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참 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다음 주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